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6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니 아무도 없다니. 예, PD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원래 김원경 처장님과 제가 둘이 하는 날인데 김원경 처장님께서 한겨레 상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한겨레가 창간 30주년을 맞이했어요. 한겨레 이제 관심 많은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는데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한겨레가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에게 이제 공로상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시상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수상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옆에서 추임새 정도 넣겠습니다. 마이크. 네, 저는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예, 한겨레 창간 30주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한겨레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몇몇 분들은 또 침묵한다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겨레가 사실 저희 민원연과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겨레가 1988년에 창간을 하게 되는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84년에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박정희 정부에 대항하던 기자가 해직되면서 그분들이 만든 이제 해직 단체 그리고 이제 여러 시민분들이 힘을 합쳐서 민주언론 운동협의회라고 그때는 이제 언협이라고 불렀죠.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전신입니다. 1984년에 그 단체가 이제 발족이 된 다음에 거기 이제 몸을 담고 열심히 이제 독재 정권에 싸우고 계시던 뭐 성유보 선생님, 성유보 기자죠. 뭐 그리고 송건호 기자, 뭐 이제 동아일보 출신들이신데 이런 분들 또 리영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리영희 선생님은 이제 조선일보에서 해직을 당하셨죠. 박정희 정권 하에서. 네.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 신문을 거의 뭐 정권에서 만들고 정권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으로 이제 만든 신문이 있어야겠다 해서 1988년에 사실상 언협의 주역들이 창간한 신문이 이제 한겨레 신문입니다. 예, 물론 이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원과 금전적이고 여러 가지 지원이 이제 모두 이게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서 만든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이제 지지로 이제 만들어진 신문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실무적인 일을 담당했던 것은 언협을 주도했던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선생님들이 이제 한겨레 창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거라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한겨레하고 무슨 뭐 왕래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리포트 쓰면 좀 싫어하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비판을 하기도 하고 한겨레를 저희는 이제 완전히 네. 독립적인 시민단체로서 언협 시절에는 저희가 사단법인 시민단체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언론인 단체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문도 창간하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1990년대 초반에 완전히 사단법인 시민단체로 독립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한겨레를 저희가 감시하고 때로 잘하면 상을 주고 그죠. 다른 여러 매체들과 똑같은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한겨레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연은 깊기 때문에 네. 한겨레 분들이나 저희나 서로를 알고는 있다. 뭐 이 정도. 네. 오늘 아무튼 한겨레 창간 30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겨레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그러면은 곧바로 미디어 스크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스크랩 한겨레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선일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결이 다른 언론사죠. 그런데 약간 결이 또 다릅니다. 네, 조선일보 노조 소식을 저희가 그동안 간간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조선일보 노조가 지난해에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박준동 기자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조선일보 노조가 조선일보가 쓰는 워딩을 빌리자면 강성 노조가 됐어요.
귀족 노조. 아무튼간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네. 최근에 터진 일은 조선일보 노조가 노보를 통해서 음. 조판팀 업무를 맡고 있던 편집팀의 여성 직원 모 씨가 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조판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 씨는 2004년부터 해외를 1년 동안 다녀온 것을 빼면 13년간 그동안 파견업체 소속으로 꾸준히 조선일보 업무를 했다 그래요. 네. 조판팀 업무가 뭐냐면은 지면 담당이에요. 지면을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신문 지면을 컴퓨터로 만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셨대요. 이분이 이제 하루아침에 잘린 꼴이라는 게 이제 노조의 입장인데 노조는 이렇게 부당해고의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부들이 이제 회의에서 이 A 씨에게 쉬는 날을 좀 줄이라고 요구했더니 이 A 씨가 이제 곤란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회사 간부가 쉬는 날을 줄이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일단 불법 파견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위장 도급이죠. 왜냐면은 하도급을 받으면 회사가 하도급을 받고 원청이 이제 하도급을 받겠죠. 그렇게 받게 되면 이러한 인사권 또는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은 그렇지. 회사가 내면 안 돼요. 우리 회사가 아니고 그쵸? 남의 소속, 회사인데. 파견 업체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휴식 시간 등 이런 세세한 부분을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파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도급이 아니라 직접 고용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직접 고용을 증명할 때 바로 이 업무 지시,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노조는 이게 이제 불법 위장 도급의 근거이자 부당해고의 근거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단한데. 근데 이에 대해서 같은 노조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조선일보 편집 담당 간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측 입장은 권고사직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절차도 다 정당하게 거쳤다는 것이고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근무 태도에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회사 측 입장만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조합원 소속인 그러니까 편집부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합원들도 노보가 개인 블로그가 아닌데 노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번 해고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고가 아니죠. 해고는 노조의 주장이고 이제 회사 측 입장은 권고사직인데 이번 일은 편집부의 근무 요청을 조판팀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씨가 일하는 걸 같은 동료들도 거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조가 특히 노조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보에서 이렇게 써버렸다고 같은 조합원들도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원들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보에서 주장한 것처럼 단순히 괘씸죄로 찍혀서 그렇게 자른 것은 아니다. 노조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13년 동안 일을 한 거면은 그래도 꽤 잘해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양측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일보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그죠?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그러면은 정당한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그 이제 정당한 해고 사유, 권고 사직의 사유가 뭔지 밝히면 되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공개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측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만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같은 노조 조합원들이 이것만 비판한 게 아니라 뜬금없이 그 TV조선 기자의 드루킹 출판사 절도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갑자기 그거를 들먹입니다. 에? 조합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경찰이 황당한 이유로 TV조선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을 때 노조는 어디에 있었냐?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갑자기. 노조가 부당한 압수수색에 침묵을 지켰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당한 압수수색? 예. 그래서 노조는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내부 회의를 거쳤고 나서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뭔가 말을 하는 것이 상처를 헤집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노조는 일단 반박을 했고요. 아니 노조가 되게 상식적인데요? 조선일보 노조가. 이러니까 강성노조 얘기를 듣고 있겠네요. 조선일보 내부. 상식적이니까. 예. 네. 그리고 아까 그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조는 우리는 분명히 이걸 취재했고 해고된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관련 인물들까지 취재를 해서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해고 부분은 저희가 네.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재밌는 건 사실 압수수색 부분이죠. 네, 예. 그렇네요. 참. 아무튼 조선일보 노조가 이 워낙 그동안 조선일보 내부에 지배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하나하나 싸워가야 되는 입장이죠, 사실은. 되게 기사와는 약간 반대되는 예. 그런 쪽으로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노조가 지금 그동안 뭐 임금 피크제도 그렇고 주 52시간 노동도 그렇고 열심히 싸운 흔적들이 있거든요. 보도도 좀 나왔어요, 미디어 오늘에서.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조선일보 노조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려면은 사실 사과 먼저 해야 돼요. 그쵸? 독자들한테. 그죠? 왜냐면 자기네들도 그동안 써온 논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다고 여론이 바뀌진 않습니다. 네, 이러다가 민주노총 언론노조 가능성이 없죠, 그거는. 왜냐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가입할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게 광역 노조로 이제 산별 노조인가요? 산별 노조로 가입하는 일이 그 노조 조합원들의 과반 이상인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과반.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노조 같은 경우는 과반 택도 없겠죠. 예. 거기 가입하면 또 뭐 민주노총이 그렇죠. 뭐 조선일보에 난입을 예, 했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아마 지금 조선일보 노조 위원장이 아무리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근데 투쟁을 확실하게 하려면 그쪽이 나은데.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박준도 기자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세상이 바뀌고 근데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 노조가 이런 식으로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조선일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어떤 사회 전체적인 변화의 분위기를 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YTN 때문에 아주 민원연도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오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2절만 하면 오보가 나오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예. 저희가 오늘 또 YTN에 또 다른 오보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4월 19일 날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가 있었죠, YTN에서. 네. 그 바로 나흘 전에 김기식, 그러니까 4월 15일 날 김기식 금감원장 출국 금지 오보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이 두 개 모두 속보였는데 속보를 내자마자 오보라는 걸 들켰어요. 그러기 되게 힘든데. 그래가지고 뭐 한두 시간 만에 정정을 해야 되는 이 초유의 사태예요, 사실. 이게 4일 상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언론사가. 그러게요. 똑같은 형식으로 속보로. 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지제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모두 내렸습니다. 사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은 뒤에 보도를 내버렸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참 희한하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YTN이 회사 차원에서 자기네들 내부에서도 징계를 내렸습니다, 관계자들에게. 그래서 YTN 사회부 최아무개 기자는 이 두 가지 오보에 모두 참여한 기자예요. 잠깐만, 이 두 개를 한 기자가 했구만. 예, 그런 거죠. 같은 사람이에요. 야, 이거는 그러면 약간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이분이 경찰 출입 기자거나 아니면 뭐 저 여당 출입 기자일 수 있겠죠. 압수수색하고 출국 사회 보니까 경찰 출입 기자겠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나 출국 금지 통보를 속보를 냈겠죠. 사회 보니까 경찰 출입일 가능성이 높네요. 정당 출입이 아니라. 아무튼 이 기자한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이 김경수 오보건을 승인한 오모 팀장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YTN 노조는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까지 나왔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고작 경고 주의밖에 내리지 않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경영진이 아직도 이 오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게 회사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켰기 때문에 좀 더 심한 수위가 높은 징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제 회사에 결정적인 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제 감봉이나 이제 좀 우리가 강한 징계다 그러면 이제 감봉이 최소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 이런 게 이제 나가면 더 센 겁니다. 네.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주의하고 회사 내부에서 내린 주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네. 회사 내부에서 주의는 정말 주의해 이거예요. 조심해라. 네,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직원한테. 근데 두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참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경고는 너 한 번 더 이러면은 다음엔 진짜 감봉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수준인데. 근데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주의는요, 이 법정 제재는 이제 제어가 심사에서 그렇죠. 감점 요인이에요. 네, 마이너스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되게 사실 큰 점수인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제어가 심사, 재승인 심사에 감점 요인으로 적용이 되고 행정 제재인 이제 경징계, 권고, 뭐 의견 제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감점 요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YTN 내부에서 내린 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경고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YTN이 이렇게 나흘 상간으로 오보를 내면서 YTN은 어차피 안 본다. 거의 예전에 망가졌던 시절이 MBC 수준이에요. 여론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냥 구두 경고만 줬다는 거는 납득하기 좀 힘든 면이 있죠. 거기다가 이 오보를 냈던 시기가 한참 저기 파업하고 있던 예.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경영진. 예. 그러니까 최남 사장만 나갔지 지금 김호성 상무라든가 그죠. 노조가 적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이 김호성 상무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장 대행을 맡고 있고 경영진은 사실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경영진하고 입장에는- 뭐 그때 최남수 사장의 찬성표를 던졌던 분들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44%가 계시죠. 참. 아무튼간에 이게 네. 징계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지난 3월 달에 또 다른 오보가 있었어요. 이것도 3월 19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평창올림픽 때 이상화 선수가 안타깝게 금메달을 놓쳤죠. 물론 은메달도 대단한 성과입니다만은. 네. 그때 YTN 뉴스 하다가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 간부가 빙상연맹 간부가 너무 일찍 깨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컨디 조절이 실패했다. 이상화 선수가 되게 당황했죠. 다음날 나 원래 깨 있었는데요, 그랬죠. 근데 그 네.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인터넷이 막 완전 난리가 났어요. 네. 여기 또 누구냐? 네. 빙상형이 또 누구냐? 이거 뭐 어떻게 된 YTN 거냐? 오보 때문에 네. 괜히 엄한 사람이 또 피해를 그러니까. 봤던. 예.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금 꾸준히 반복되고 있어서 YTN이 이제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 선임 절차도 제2의 최남수로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또다시 지금 밀실 이사회를 통해서 밀실 사추위를 통해서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기 아, 때문에 진짜요? 예, 그래서 노조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민 참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회사 측에 이사회 측에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의사를. 그러니까 예. 최남수 사장을 뽑은 이사회가 아직도 그 이사회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이사가 바뀐 적은 없으니까. 그러면 심지어 최남수 사장은 본인이 이사예요. 헐 이게 아직 이사직을 안 내려놨단 말이죠. 아이고 좀 창피하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나 같으면 내려놓고 다 나가야지. 그게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도 YTN이 자꾸 실망을 안겨주고 있지만 좀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될지 한번 두고 봐야 예. 되겠네요. MBC 인기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의 세월호 참사 모욕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5월 5일날 방송에서 터진 일이고 뭐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개그맨 이영자 씨가 어묵을 먹은 뒤에 이제 매니저에게 단골 식당 셰프를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MBC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뉴스 특보 화면을 썼습니다. 그 화면은 세월호 참사가 침몰하고 있는 장면이었고 자막으로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이 나갔습니다. 물론 세월호는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다 보였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들이 알았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 당연히 어묵이라는 표현이 극우 단체인 일간베스트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조롱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지금 논란이 커진 상태고 일단 여론은 압도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MBC는 9일날 최승호 사장이 곧바로 사과 의사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 되면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오세범 변호사까지 참여를 하는 긴급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현재 진상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게 너무 역대급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다른 매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10일부터는 도대체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태 경위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겨레나 미디어오늘이 낸 보도를 보면은 이게 제작진이 9일날 어떻게 밝혔냐면은 해당 화면은 자료 영상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모자이크 상태로 제공받은 것이라서 MBC PD나 제작진은 이 세월호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에 사용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제작진이. 근데 10일날 나온 한겨레 미디어오늘 보도에 의하면 그 해명이 이제 아닌 거예요. 알면서도 썼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겨레와 미디어오늘이 이제 보도한 그 보도의 출처가 뭐냐면은 MBC가 진행 중인 자체 조사가 있잖아요. 그 자체 조사 결과 일부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르면은 MBC 제작진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뉴스에서 앵커멘트로 속보입니다.
라는 멘트 바스트 영상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뉴스 클립으로요. 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이제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 11개 정도의 화면 클립이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카톡방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톡 네. 대화방에서 자료 올라왔는데 이 중에 3개의 클립이 세월호 화면이었대요. 그래서 FD들끼리도 그러니까 MBC 제작진들끼리도 이게 세월호 자료인데 우리가 써도 되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원하는 클립이 다른 게 없어서 일단은 썼다. 이렇게 이제 자료 조사 결과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미디어 오늘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서 YTN이 10일 날 이걸 받아 써서 보도하면서 YTN은 영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겨레 미디어 오늘 보도가 모두 5월 10일 보도인데 5월 10일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도가 나오니까 YTN이 곧바로 이브닝 뉴스 저녁 뉴스에서 이걸 받아 쓴 거예요. 따로 취재 안 하고 받아 쓰면서 이걸 화면으로 구성했는데 이 화면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하. 이 화면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한겨레와 미디어 오늘이 대화라고 보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MBC 제작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하지 않은 거를 마치 그런 대화가 오간 것처럼 화면 편집을 한 거예요. 아이고 네. 또 소설 썼구만. 그러니까 과장을 한 거죠. 어. 타사의 보도를 정확하게 추가 취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거 사실 검증은 차치하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충 그냥 받았으면 대충 쓰걸 터보고 이런 대화 나눴구나 하고 그냥 대화로 구성해버린 거예요. MBC 제작진들이 이런 대화를 실제 나눈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그 캡처도 올렸습니다만은 YTN이 보도한 그러니까 YTN이 아예 카톡방을 이렇게 화면으로 꾸몄거든요. 그 카톡방에서 MBC 제작진이 나눈 대화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첫 멘트는 똑같아요. 이거는 한겨레도 보도한 거예요. 네. 뉴스에서 앵커 멘트로 속보입니다. 멘트에 바스트 영상 부탁해요. 뉴스 클립으로. 이거는 한겨레도 보도한 겁니다. 대화로. 네. 그러니까 다운표로.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제작진들의 대화가 이래요. 화면 클립 파일 11개 전송, 이 중 3개 세월호 화면. 이거를 제작진이 말한 것으로 돼 있어요. 카톡방에서. 그 다음에 또 이 제작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호 자료인데 넣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 것으로, 이 실제 말을 워딩을 한 것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화면에. 조연출이 제작진 단톡방에 뉴스에서 앵커 멘트로 속보입니다. 멘트에 바스트 영상 부탁해요. 뉴스클립이라는 주문을 올렸습니다. 이에 고참 FD가 주문에 맞는 화면 11개 클립을 찾아서 자료 폴더에 올렸는데 이 중에 3개의 클립이 세월호 화면이었습니다. FD들끼리도 세월호 자료를 넣어도 되냐 논란이 있었지만 조연출은 해당 그림을 미술부에 전달했고 세월호임을 알지 못하게 자막과 그림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겨레하고 미디어 오늘에서는 이 대화를 다운표로 해서 대화를 직접 이런 워딩이 있었다고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도했죠. 화면 클립 파일 11개가 올라왔고 이 중 3개가 세월호 화면이었다. 상황 묘사죠. 그리고 MBC 제작진들끼리 이거 세월호 자료인데 써도 되냐는 식의 논란이 있었다.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상황 묘사를 한 거죠. 절대 대화를 그런 워딩이 나왔다고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도 쓴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한겨레와 미디어 오늘. 예. 근데 YTN은 그 워딩이, 그러니까 MBC 제작진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것처럼 카톡방으로 다 이렇게 화면 편집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건 명확하게 오보죠. 심지어는 그냥 오보도 아니고 타사 보도를 받아 쓰다 나온 오보죠. 그래서 MBC가 이제 이 YTN 보도가 YTN의 이 오보가 문제가 큰 게 뭐냐면은 한겨레 미디어 오늘 보도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받았었어요. 타매체가. 근데 YTN이 이걸 영상으로 처리해버리니까 카톡방을 이때부터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이 다음부터 쏟아진 보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YTN 이 카톡 화면을 다 캡처해가지고 다 보도에 쓰는 겁니다. 아이고야. 심지어는 YTN이 그 실제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세월호 자료인데 넣어도 되냐요? 요 대사 있죠? 제작진의 대사. 이거를 다 보도 제목으로 써요. YTN의 영상 그 클립과 YTN이 만들어낸 그 대사가 전부 타사 보도에 유포가 된 겁니다. 아니 왜 그래? 그래서 YTN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MBC가 곧바로 다음 날 결국은 이걸 반박을 합니다. 지금 이게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 좀 조심해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일부 언론에서 그런 대화가 오간 것처럼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단체 카톡방에서 세월호를 언급한 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책에 앞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책책에서 세월호 희화화 논란, 제작진은 알고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MBC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 사이에 오간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실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저희 제작진이 임의로 재구성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방송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는 YTN의 오보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YTN이 굳이 한겨레가 보도한 그 자체 조사 결과의 일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도하고 싶었으면 한겨레한테 문의를 했어야 돼요. 미디어오늘에. 그런 조사 결과가 있다는데 우리도 좀 보도하고 싶다 해서 추가 취재를 했어야죠. 그거를 타사 걸 그냥 받아 쓰다가 이런 식으로 과장 왜곡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는 그렇죠. 건데 예. 자기네들이 보도 전문 채널로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이게 특히나 그냥 예능 방송에서 터진 그냥 방송사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MBC도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진상조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YTN이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낸 오보만 추려도 한 지금 대여섯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3개월. 이거는 거의 언론 역사에 진짜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보를 많이 내는 특히 방송 언론이 보도 전문 채널이 또 세상에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요. 이게 더 큰 문제는 지금 YTN의 이 보도, 이 전참시 관련 오보는 5월 10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YTN 총파업이 4월 26일에 끝났고 최남 사장이 5월 4일 날 물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사장 선임 절차가 남아있고 여전히 김호성 상무 등 일부 적폐 인사들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노조는 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사내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오보의 핑계를 파업으로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니 근데 예. 아직 그 파업했던 분들이 현업으로 돌아가. 그렇지. 이게 일부는 돌아가시고 그죠? 일부는 여전히 이제 왜냐면은 이게 파업 복귀한다고 이제 바로 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면 사장도 예. 선임되고 네. 근데 그 전에 있던 데스크들은 그대로 있고. 예. 어쨌든 간에 이게 그냥 대중적인 인식에서 보자면 파업은 끝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YTN 물론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 경영진이나 최남 사장을 비호하는 세력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해요. 그렇죠. 그분들은 예전에 오보가 나왔을 때도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예전에 오보가 나왔을 때도 자기네 책임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음. 파업하고 있는 노조 탓이라고 생각했겠지. 실제로 그런 성명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남 사장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YTN 노조에서 진짜 열심히 더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유, 예, 참 가시밭길이네요. 네,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일하시고 사장다운 사장 모셔서 정말 YTN이 앞으로 이런 사고 내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YTN 노조 조합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장 선임 빨리 돼가지고 예, 좀 개편도 좀 빨리 단행하고 네, 해서 좀 보도다운 보도, 진짜 보도 네. 전문 채널답게 네.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제가 뭐 오늘 약간 보도 채널 특집인 것 같은데 아, 연합뉴스 그러네요. TV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릴게요. 연합뉴스 TV 이것도 보도 채널인데. 네, 연합뉴스 TV 최근에 YTN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약간 어부지리로 연합뉴스 TV가 좀 더 낫다는 뭐 이런 식의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죠.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아니 사장도 바뀌었는데. 네, 뭐 YTN보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정사가 되면 YTN이 정사가 되면 그때 겨뤄보는 것이 정당하지. 지금 상태로는 겨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아직도 좀 그렇다. 예. YTN 연합뉴스 TV가 최근에 저희의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주에 역시 종편 보도 채널 시사 보도 대담 전수 분석을 매주 하고 있어서 네. 역시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5월 2주차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주일간 네. 선거 비중은 전체 방송 중에 한 31.4%로 뭐 이 정도면 무난하다.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선거에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네. 이게 재미있는 것이 5월 1주차 때는 이게 13.9%까지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정상회담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월 3주, 4월 4주 차이는 꾸준히 36%, 37%였습니다. 5월 1주차 넘어가서 13%로 뚝 떨어진 다음에 다시 5월 2주차에 31%로 회복을 한 것이죠. 네, 이런 변화 추이를 좀 엿볼 수 있었고요. 네. 여전히 정부 여당 논란을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정부 여당 논란이 압도적인 비중, 거의 50%에 가까운 비중이 이제 정부 여당 논란.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네. 드루킹, 드루킹. 은수미, 뭐 이런 겁니다.
요새 은수미 의원 얘기는 또 쏙 들어가. 잘 많이 나오진 않고요. 네. 여전히 드루킹이 압도적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드루킹이 여러 가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은수미 드루킹으로 정부 여당 논란이 이제 그 다뤄지는 주제 중에 두 개가 다인데 이게 재밌는 것이 방송사별로 보면은 아직도 드루킹이라니 세상에. 예. 방송사별로 보면은 JTBC, YTN, 연합뉴스 TV는 정부 여당 논란 중에 드루킹만 다뤘어요. 아. TV조선, MBN 채널에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은수미도 끼워놓고 해경군 김씨도 끼워놓고 막 그래요. 뭐 민주당 공청 잡음 이런 것도 끼워놓고.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 여전히 드루킹이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선거를 다룰 때는 드루킹이 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도 드루킹이지. 예.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참. 근데 확실히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건 맞습니다. 제가 아까 50%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거 방송의 절반이 50%가 드루킹인데 이게 엄청 줄어든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엄청 많은 거지만. 아니 선거에 얼마나 다룰 게 많은데 절반을 드루킹을 다룹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 그렇게 확실해요. 되면 경남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역 편중도 지역 편중이지만은 일단 정책 공약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0이에요, 드루킹. 0. 0이. JTBC에서 4분 다른 게 다예요. 전체 공약을. 그래서 이게 지역 편중, 이슈 편중 예. 이런 게 아주 심각한 거고 심지어는 후보자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드루킹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를 들어 총선이나 대선 지난 대선과 20대 총선 생각해 보면은 이때 우리가 민원연이 뭐라고 비판했냐면요. 아 너네 자꾸 지지율 가지고 그렇게 경마식 보도만 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후보자 파파라치처럼 쫓아내지 마라. 그런 보도만 내지 마라.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놀라운 건 지금 지방선거 그런 보도도 없어. 그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고 굉장히 비중이 적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이제 파파라치 보도라고 비판하는 네. 단순 행보 보도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 행보 보도라는 게 여야 전부 합해가지고 3%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예전에 이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뭐라 그랬던 거예요. 그 예전에 뭐 어디 시장 가서 먹방하고 네, 뭐 그런 이런 것만 거 그냥 파파라치처럼 찍어서 그냥 보도 내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 검증 안 하고 네. 후보자 검증 안 하고 정책 검증 안 한다고. 그림 나오는 것만. 예. 네. 그리고 지지율 단순하게 비교 보도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한참 맨날 이것만 한다고 비판했던 건데 이번 5월 2주차에 4.2%. 오, 진짜 적네. 자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드루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드루킹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그냥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책 공약 후보자 검증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행보와 지지율 보도가 합해서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가 정당 드루킹. 그래도 한 30% 비잖아요. 예, 그죠? 예. 이 30%는 뭐냐? 김성태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지방선거라는 게 좀 이슈가 없는 선거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근데 네. 김성태 폭행이면 김성태 의원이 저기 드루킹 특검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이슈죠. 그게 거의 80%가 드루킹이잖아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도 김성태 폭행은 저희가 따로 뺐어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김성태 폭행만 따로 다루니까. 드루킹 얘기 안 하면서. 이게 때린 사람 누구다 막 그러면서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 선거 보도 입장으로 보자면은 와. 아무리 지방선거가 이슈 없는 선거라 그래도 방송 언론이 이슈 없는 선거를 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굉장히 선정적인 것만 계속 보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광희의 드루킹 보도가 거의 80%다. 드루킹이 50%가 많이 줄어든 거라 그랬던 게 5월 1주, 4월 4주, 4월 3주, 3주 연속으로 드루킹만 80%였어요. 90%. 김성태 폭행이 있지도 않았는데. 아, 있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50%니까 많이 줄었는데 뭐 김성태 폭행까지 합하면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거 뭐 특검 때문에 단식한다. 뭐 그거는 드루킹 얘기 나올 텐데. 아무튼간에 굉장히 지금 지방선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 드루킹밖에 안 하고 있다. 예. 이거는 방송 언론들이 비판 받아야 돼요. 아무리 드루킹 사건이 파문이 크고 대형 이슈라 그래도 방송 언론이 이렇게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언론이 그 비판을 하고 선도를 해야 돼요. 예. 예전에는 막 어떤 공약이 나오면 그게 막 떠가지고 이슈가 되고. 그럼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요. 이제 무상급식이 엄청난 이슈여서 거의 보도가 그걸로 도배가 됐었고. 뭐 교육감 선거에는 무슨 그렇죠. 버스 예. 뭐 그런 공약도 있었고. 예, 무상급식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아무리 지방선거에 이슈가 없다 그래도 한 가지씩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약으로 뭔가 싸우고 막 이랬었는데. 예, 또 뭐 이제 2010년에는 뭐 아무튼 주로 지금까지 2014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복지 정책이 이제 주로 그죠? 화두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런 거 아예 싹 사라졌죠 지금. 다 어디 갔어? 드루킹이 다 먹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방송 언론이 이건 비판을 명쾌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슈의 편중이니까 편파성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건 편파성보다 언론이 직무유기에 사실상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슈 나오면 그것만 네. 따라가서 그냥. 그건 드루킹 다들 하니까 그냥 그것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자꾸 이렇게 하도 자기네 욕먹으니까 경찰이 계속 조사 결과 발표하잖아요. 받아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편해. 계속 하나씩 흘리고. 예.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드루킹만 이렇게 주구장창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겨워요. 보고서를 쓰면 드루킹밖에 쓸 게 없는 거야. 이것만 보도하니까. 근데 또 보면은 드루킹만 주구장창하니까 드루킹에서 자꾸 문제적인 보도가 나와요. 황당한 보도들. 그렇지. 이번에 YTN이 아닌 연합뉴스 TV가 또 사고를 하나 쳤는데 네. 이것도 공교롭게도 5월 5일입니다. 5월 5일날 방송사들이 사고를 많이 쳤나 봐. 예. 어린이날 놀다가 사고 쳤나 봐요. 연합뉴스 TV 뉴스 17이니까 5시 뉴스, 오후 5시 뉴스인데 이때 연합뉴스 TV가 이런 자막을 띄웁니다. 김경수 조사 후 귀가 포항 모텔에서 영아 사체 발견. 네? 이게 납득이 가세요 이게? 잠깐만. 김경수 조사 후 귀가 포항 모텔에서 영아 사체 발견. 그게 한 자막이에요? 이게 한 자막이에요. 한 보도죠 이게. 이게 뭐지? 사건 사고를 김경수 의원이 조사 후 귀가했다는 것과 연결해서 보도한 거죠. 그거랑 도저히 무슨 상관이지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건데. 아니 뭐야 이게? 네. 이거 뭐? 이게 일단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뉴스 17에서 앵커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이날 조사를 받고 소환 조사 받고 귀가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다가. 그건 알겠는데. 예, 5월 5일 날.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대담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예요. 타이밍이. 앵커가. 그래서 앵커가 마지막으로 이 김경수 의원이 조사받고 집에 갔다는 소식을 전할 때 이 자막이 나온 거예요. 앵커는 포항 모텔에서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아 진짜? 네. 자막만 이렇게 처리된 거예요. 황당하죠? 헐. 자, 연합뉴스 TV가 할 만한 핑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후 이어진 뉴스 대담에서 포항 모텔 영아 사체 발견이 나와요. 대담에서? 네. 뉴스가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해명이 아니라 더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납득을 하려면은 앵커가 김경수 의원 얘기를 한 다음에 뉴스 대담으로 넘어가서 기자랑 대담을 나누거든요. 그때 바로 포항 영아 사체 모텔 발견 그 소식을 바로 연결해서 했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 그잖아요. 이게 연결돼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사실 자막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자막을 따로 뽑으면 돼요. 당연. 예. 아니 어떻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곧바로 대담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이 포항 모텔 영아 사체 발견을.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한 3개, 4개 정도 다른 사건 사고를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포항 영아 사체 발견이 나와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방송 사고예요, 이 자막은. 완전히 별개인 사안이고 앵커가 거론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기자가 곧바로 언급하지도 않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보도한 거를 하나의 보도로 합쳐서 처리한 거예요. 자막이 예. 아니 자막은 뉴스 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예.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진짜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악의적인 의도가 개입된 거 아니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진짜? 예. 세상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김경수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포항에서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이 포항 영아 사체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버린 거죠. 도저히 진짜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건 진짜 황당한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또 묘하게 김경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는 자막하고 네? 포항 영아 사체 발견됐다는 자막이 한꺼번에 되면 김경수 의원이 무슨 그 영아 사체 발견 때문에 조사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상하네 진짜. 그래서 저희도 보고서에는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연합뉴스 TV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으나 연합뉴스 TV에 의도와는 관계없이 시청자들이 김경수 의원이 또 다른 사건인 포항 모텔 사건과 영아 사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예. 기사도 안 나오는 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건 당연히 자막을 따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아니 김경수 조사 귀가 말한 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그 사건을 말하면 당연히 자막은 따로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여전히 종편 쪽에서도 이 드루킹 사건만 하도 보도하다 보니까 4월 14일 날 처음 이 TV조선이 이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을 보도할 때 그때 저희가 초반에 설명해 드렸죠. 여러 가지 문제보도 유형이 있다. 김경수나 이제 민주당이 개입된 것처럼 속단하는 과장하는 보도들 많이 있다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TV조선은 아직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뭐냐면은 그때도 나왔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지지그룹 달빛 기사단 있죠? 그런 이 댓글 다는 분들은 옛날 시발단과 똑같다고 또 보도했어요. 이거 그때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참 또 한 거예요. 또 대단하다 진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5월 10일 방송인데 김미성 기자 이게 압수수색 투사죠. 압수수색 왔더니 가죽 잠바 입고 나가서 싸웠던 분이에요. 락커야. 김미성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을 지키는 달빛 기사단,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스스로를 대통령을 지키는 기사단이라고 지칭하면서 온라인에서 강한 지지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계보가 있습니다. 바로 시발단입니다. 계보가 있습니다. 바로 십알단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달선 전에 네네. 팟캐스트 낙곰수가 일부 대형 교회 교인들이 선교 활동이 아니라 보수 정치 공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네네. 이 사람들은 십자군 아르바이트 단, 십알단이라고 부르자. 달빛 기사단과 시발단은 같은 계보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뭔 소리야? 이거는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시발단이 뭔지 모르는 무식함을 자랑했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이렇게 시발단이 마치 합법적인 또는 달빛 기사단도 불법인 것처럼 물타기 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죠. 아니 근데 이게 물타기가 되나?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 진짜 황당해요. 저희는. 진짜 상상.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모르고 이러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 이러는 걸까? 둘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자가 시발단이 뭔지 몰라? 그럼 진짜 기자 그만둬야 되는 거고. 그죠. 알면서 그랬다가 그래도 그만둬야 되는 결국은 그만둬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행태예요. 이 시발단은 대법원에서도 불법 선거사무소라고 해가지고 징역형이 나왔어요. 물론 집유가 같이 나왔지만 그 윤정훈 목사라고 이거 시발단 운영한 분이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불법 선거사무소로. 달빛 기사단은 실체도 없어요. 그런 사무소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그 분들이 한때 많다 보니까 야 많네 하면서 카페 같은 거 카페도 하나가 아니야 막 엄청 많아 막 실체도 없어서 사무실도 없고 그거를 어떻게 시발단이랑 비교를 합니까? 같은 계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물타기 하려는 의도죠. 야 김경수도 시발단이랑 똑같아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진짜 말도 안 되네. 아무튼 드루킹 보도가 하도 많다 보니까 뭐 황당한 보도 많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 5월 4일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5월 4일 그 이제 김경수 의원이 소환조사 받으러 갔잖아요. 그때 정치데스크가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이거 진짜 웃긴데 강병규 기자라고 저희가 박사모 출신임을 의심하는 기자죠. 맞아 이분 있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오랜만이네. 김경수 의원이 옷이 검은색이 아니에요.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검은 옷을 입고 경찰 가거든요. 근데 파란색을 입었습니다. 파란색은 민주당의 색깔이기도 하고 성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출석 의상을 좀 벗어나는 의상을 입고 나왔다. 그리고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말을 자르고 먼저 말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오만방자한 황제 출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거의 이거는 진짜 의식의 흐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파란 옷 입은 거는요 진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니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경찰 출석할 때 검은색 옷만 입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아니 옷을 그냥 입고 가는 거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란색 옷 입고 검찰 출두했어요. 그때 생중계도 했잖아 너네가. 채널A가 그때 생중계도 있어요. 파란색 옷 입고 출두할 때 박근혜가.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대단하다 진짜. 아무튼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건 자유한국당에서 걸어야 돼요. 황제 출두라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했어요. 논평이 나왔어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 그 논평에는 파란색 옷이라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거나 그런 이유가 이런 반구도 안 나와요. 그냥 강병규 기자가 네. 내피셜이야. 그렇죠. 내피셜. 그거를 연결한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그냥 연결한 거예요. 물론 자유한국당도 그런 말은 해요. 저렇게 고개 숙이지도 않고 기자 질문도 자르는 태도가 황제 출두다. 이것도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기자 말을 자른 게 아니라 김경수 의원이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먼저 읽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황제 출두다.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간에 파란 옷은 강병규 기자 본인의 상상이에요. 이 파란 옷 뭔가 이상해. 그거를 자유한국당에 비판하고 연결한 거지. 아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소스를 놓쳤네. 역시 강병규 기자 똑똑하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고생들 한다 진짜. 아무튼 간에 드루킹만 이렇게 주구장창 보도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황당한 보도들 이게 사실 4월 14일 4월 중순에 있었던 이 보도 양상과 똑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장보도 행태들이.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할 게 없으면 선거 보도를 하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구장창 이상한 보도만 하지 말고. 아니 공약 좀 나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공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JTBC에서 4분 한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무려 6개 방송사를 보고 있는데. 예. 아무튼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은 여기까지인데 중간에 손님이 난입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복귀하신 상을 받고 복귀하신 김원경 사무처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아무튼 상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상을 길게 받는데 얼마나 설명했습니다. 민망했는지. 뭘 알고 설명했습니까? 아니요, 상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한겨레와 우리 민주언론시민연합 언협의 인연을 네네. 소개했습니다. 제가 가서 좀 늦게 올라갔는데 가서 놀란 게 정말 우리 송건호 선생님과 이영희 선생님 그리고 임재훈 선생님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장이 아주 길게 창간했을 때 그 선생님들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길게 얘기를 하셔서 잠깐 여기가 언협인가 한겨레인가 약간 혼동할 정도로 근데 언협의 선생님들이 이제 한겨레 창간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네, 그랬고요. 그리고 상을 오늘 사실은 이게 이제 아침에 사내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희근 기자 우리 디스커버 팀의 그 팀이 한겨레 대상을 받았습니다. 유희근 기자 저희 밥 먹으러 나가면은 항상 자주 보고 만납니다. 인사하죠. 예. 근데 유희근 기자 축하드립니다. 예. 뭐 여러 이민택 기자 등 여러분들이 5분이 상을 한겨레 대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청암상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더라고요. 상을 그냥 엄청나게 주시더라고요. 청암상은 송건호 선생님을 이제 뜻을 기리면서 만든 상인데 원래 청암언론상은 따로 시상식을 하지 않나요? 그거 청암 언론상과 다르게 이것은 한겨레 내에서 또 청암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그런 사내상을 다 주시고 근속상도 막 30년 근속, 20년 근속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꺼번에 이제 창립 기념일 날마다 그렇게 주나 봐요. 그날에 이제 근속한 사람들을 그 쫙 주시고 나서 한겨레 근속은 좀 상을 줘야 되긴 하겠다. 네. 그 30년 받으신 분이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한겨레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공로패를 주셨는데요. 제가 공로패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어쩌다 보니 저를 제일 먼저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이 저기였어요. 한우물 정수기 사장님 등 광고를 아주 오랫동안 해주신 광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해주신 그런 분들, 도와주신 분들, 여러분들을 받으셨고요. 좀 감동적인 거는 거기 청소하시는 업체에 한겨레를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이제 받으시는데 눈물이 또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다. 네,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분께 우선적으로 이렇게 공로패를 주시는. 그래서 아무튼 민원연 물론 지금 이거는 저한테 주신 거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민원연에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에게 그냥 너 요즘 수고했어 이러고 주는 건지 몰라서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애매한 마음에 제가 일부러 말씀도 안 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상 자체는 이제 저한테 주신 건데 어찌 됐던 간에 한겨레에서 그동안 자신들을 도와줬던 여러 같이 이제 동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을 잘 선정해서 상을 최대한 많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이경주 PD가 파파이스 이경주 PD가 와가지고 막 너무 막 그 뭐라 그러죠? 굉장히 기뻐하며 축하한다고 그래서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한겨레 창간 3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김원경 처장님께서 상을 받으셨지만 민원연에 주신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사실 한겨레가 지향하는 바나 민원연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셨던 우리 송건호 선생님이나 이영애 선생님 이런 분들의 뜻을 실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저희의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그러면은 민원연 대댓글 대댓글로 넘어가시죠. 네. 자, 김어준님은 또 모니터를 하셨네. 안미연 검사 기자회견 유일하게 생중계해주는 연합뉴스. 그나마 자한당에 불리한 본론 내용 나오기 전에 교묘하게 끊음. 크크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 연합뉴스 TV만 안미연 검사 생중계했군요. 어떡하나 미안하네. 오늘 연합뉴스 TV 엄청 깠는데. 깔 땐 까고 칭찬할 땐 칭찬해야죠. 예. 근데 칭찬도 아니야. 그나마 불리한 본론 내용 나오기 전에 교묘하게 끊음이라고 하셨어요. 아 뭐야? 아이씨 그냥 까야겠네. 아니 그래도 해주긴 해줬으니까 반 정도 칭찬하는 거예요. 미련 곰탱님 안철수 띄워주기를 보니까 작년 대선이 생각난다고. 맞습니다. 저희도 생각나요. 몸이 안 좋은 건 지난주부터 계속되었다고. 시험은 이번 주에 보신다고 합니다. 미련 곰탱님이 이번에 저희 광주 순례에 못 오셔가지고 상당히 아쉬워하셨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미련 곰탱이 자꾸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꼭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9월쯤에 회원 캠프가 있습니다.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해요. 왜냐면은 저희 부산에서 꾸준히 참석하시는 다른 회원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몸 얼른 건강부터 회복을 하시고요. 티에노님은 부녀회장님의 월요 모드를 최초 발휘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해요. 근데 요즘은 사실 부녀회장님의 기운이 없으시기보다는 유 부장님이 슈퍼 양이시라 부녀회장님이 밝기 조절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방송 2시간 된다. 이 PD님 힘들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빼시는 거다. 그리고 NG컷에선 밝으시니 괜찮습니다. 다들 걱정하는 거죠. 월요일은 유 부장님이 태양 같은 에너지로 하드캐리 하시고 수요일은 부녀 회장님이 구역질하는 보도 소개해 주시고 같이 구역질하면 되는 것이죠. 정말 재밌으시네. 센스가 있으세요. 네. 예. 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2시간 정도 녹음을 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또 재밌는 것이 티에노님이 유 부장님이 전대협 진군가를 아시는 게 좀 이상하다. 그걸 알려면 초딩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신 것이어야 된다.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윤민석 씨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전대협 행진가 진군가는 김원경 처장님 세대 노래죠? 네. 예. 김어준님이 또 모니터 하나 해주셨는데 채널 A가 배현진을 엄청 띄우고 있다. 그러게 지금 어제도 제보 들어왔잖아요. 예, 배현진만 하루 종일 방송. 근데 저희가 채널 A가 배현진만 하루 종일 한다고 이미 보고서가 한번 나가고 탈곡해서도 한번 했어요. 네. 채널이 정말 심각해요, 진짜.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고는 있는데 심각합니다. 배현진 진짜 좋아요, 채널 A. 네. 감도 없어. 기억나시죠? 탈곡해서 한번 했던 거. 네. 네, 좀 엄청 합니다, 진짜.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가 역시 혼자 하니까 참 콤팩트하고 깔끔한 방송이 됐다. 그러니까 저보고요. 제가 어제 혼자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혼자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 있잖아요. 아까 또 아니라던데요. 저는 이제 혼자 하는 아니야. 게 편하다.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 받은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거 들으실 때쯤 저녁일 텐데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를 우리 탈곡기 베나베나와 유부유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뽕뽕쇼. 뽕뽕쇼를 하긴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